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환 암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하기 때문에 암 검진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한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거 검진을 받아야 할 텐데 특히 암이 우리나라 사망률 1위로 꼽히는 만큼 평소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건강 구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네. 또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오. 또 3분의 1은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 해서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조기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예방 및 치료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운전하시다가 하얀 실선을 보시면 어떤 표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운전 중에 도로에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20년 후에 뒤집은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좀 전해주세요. 네, 먼저 사건 개요를 좀 볼게요. 피고인 A 씨는 지난 2021년 대구 달서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서 차로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차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택시를 급정거하게 만들었고 이 택시 승객의 염좌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와요. 통행금지 안전표지, 다음으로 처벌특례라는 말인데 이 처벌특례가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 중과실이 있다면 그거는 특례 조항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백색 실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변경을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관건은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요.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이게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라는 두 가지 항목이 따로 분리돼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굳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걸 아예 드나들지 못하는 황색 실선이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행금지로 해석을 하는 건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봤고요. 2004년 이후에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법원 새 판례가 생기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라고 덧붙였고요. 물론 이거는 특례가 가능하다는 거지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가 맞습니다. 네. 통행 금지 굳이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어쨌든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안 돼. 안 그건 됩니다. 분명하다 네. 이거예요.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는 부친 박준철 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8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마 이 장면 많이들 안타깝게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부친인 박준철 씨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던 게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당당한 모습을 보여오던 박세리 씨, 국민 영웅이잖아요. 그런 박세리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안 그래도 이 박세리 씨도 항상 기쁜 일로만 국민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런 일로 이 기자회견장에 서서 참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그 부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이었어요. 재단 측은 지난해 9월에 박세리 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반복이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후로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니고 다만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서 동의를 해줬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 매체에서 밝히기를 박세리가 그래도 있어야 시공사가 우리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새만금에서 좀 인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딸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와중이죠. 이런 와중에 박세리 씨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일 텐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대구 한 치킨집에서 손님들이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면서 갑질을 해 논란이 들끓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구청 공무원들이었어요.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구 측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시작이 이 치킨집 갑질, 이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음이 참 힘드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직원 없이 아내와 둘이 작은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감 직전에 들어온 이미 술에 많이 취한 남성 손님 4명이 30분만 먹고 가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거죠. 손님들이 머무르던 중에 글쓴이 아내가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걸 발견을 하고 물 흘리셨어요? 하고 물을 닦아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손님들도 계산 후에 가게를 또 빠져나가기까지 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이 글쓴이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맥주 흘릴 수도 있지. 나 구청 직원인데 이런 가게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들 일행 중에 한 명이 일부러 맥주를 바닥에 뿌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 일로 글쓴이가 말하기로 그날 이후에 본인은 잠을 못 이루고 아내는 가게에 못 나가겠다고 한다 라면서 자책하며 글을 적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알려지고 그 중구청 이게 서울에도 중구청이 있으니까 네, 대구 대구 중구청이죠. 대구. 네. 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상조사를 했고요. 네. 그랬더니 이 치킨 갑질을 벌인 손님 4명이 모두 구청 직원인 거를 확인을 한 거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중구청장까지도 무리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서 업체 사장님, 주민 여러분, 또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질을 벌인 공무원들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니까 당초 계획했던 해외 배낭 연수를 자진 취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배낭 연수는 대구 중구 공무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해외로 보내서 좀 구정 업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 자기 개발 기회를 갖도록 마련된 지원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구청의 처분이나 뭐 사과문 게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치킨집 사장님 네 분한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네.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안 했는 모양인데 네. 그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새벽 시간에 과속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 C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C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면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신도 3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아침 6시께였는데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80대 운전자 C씨는 외제차를 몰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서 사고를 냈고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인데 97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들을 종합해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어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게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는 거죠.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C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인들과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밝혔고요. 또 변호인도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고 유가족 일부와 합의를 한 점들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C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분명히 이김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거 잘못 쓰면 완전 흉기거든요. 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좀 옛날하고 좀 다르다 하면 운전대 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는 물과 불이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수도권에는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제주에서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경기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34도,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강원과 호남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겠고요.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내일 남부와 제주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바람도 무척 거세게 불 걸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입니다. 이제 건강 제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온실 면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온실하면 저는 그 온실 속 화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뭐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온실 속 화초라고 하는 게 이제 온실이라고 하는 어떤 방어막 속에서는 싱싱한데 밖에 나가면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온실 면역도 이렇게 온실이라고 하는 방어막 속에서는 면역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모르겠다.
뭐 이런 말 아닌가 싶긴 하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온실 면역 상태에 이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온실 안의 화초라고 하죠. 온실 안에서는 건강하던 화초가 이 온실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뭐 시들시들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집안에서는 너무나도 건강했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간다거나 유치원에 간다거나 뭐 학교에 가면서 갑자기 감기에 걸리게 되고 뭐 구내염이 됐든 수족구가 됐든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실 면역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코로나19를 겪게 된 지금 현재 한 50에서 한 55세 이때 딱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뭐 활동도 별로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 면역 상태일 수가 있으니 네. 면역력을 지키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흔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줄어드는 호르몬이 이 면역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으로 생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면역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온실 면역에 빠질 위험도 높아질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 또 이게 확 오거든요. 네.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쑤시는 거고 맞아요. 또 사람들 많은 공간에 갔다 오면 괜히 콧물 나고 뭐 으슬으슬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체육대회. 야, 이 체육대회 같은 거 나가면 아무리 좀 운동을 과하게 해도 20대는 한 이틀 정도 딱 쉬면은 나았는데 이제 50이 딱 되고 나니까 5일은 가야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중년 이후에는 이제 같은 에피소드를 겪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뭔가 좀 오래 가죠. 실제로 근육통이나 이 관절통도 오래 간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좀 경미하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당장 무언가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요. 우리 몸이 이 온실 면역 상태에 빠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이런 힘들 그리고 이런 면역력뿐 아니라 감염에 좀 노출이 좀 잘 되면서 이게 당뇨나 비만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게다가 요즘엔 정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또한 면역력 저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온실 면역 상태에서 더위로 인해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까지 깨지게 된다면 마치 숭숭 구멍난 뼈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다. 그리고 입 속이 자꾸 헌다. 아이고. 그리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한 것 같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난다면요. 이 또한 역시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6월에는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것도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절기, 봄 환절기에 일교차가 큰 것이 한 최대 10도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6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이런 봄 한절기에는 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환절기 일교차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네. 사실은 여름이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일교차를 만들죠. 실내에서 한 20도 살다가 맞아. 밖에 나가면 30도가 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의 일교차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 일교차도 있지만 사실 냉방기 사용 때문에 바깥 온도와 안 온도가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뭐 피부나 근육, 자율신경 등의 신체 기관에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면역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에는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사실 에너지를 많이 못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온실 면역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계속된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피부 염증이 자주 나타난다. 몸에서 미열이 난다.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입안이 자주 헐고 입 주변에 물집이 자주 생긴다. 체력이 떨어진다. 배탈과 설사 증상이 잦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온실 면역이 깨졌다.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바로 팍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이 바로 앞서는데. 근데 면역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거 알고 계시고 특히나 암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역시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몸에서는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고 또 이것을 또 사멸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잘 박멸이 되지 못한다면은 면역세포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암으로 발전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역 세포의 방어선, 이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요, 계속 발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즉시 발견하는 즉시 이 제거하는 면역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면역력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암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생기게 되면 인식해서 이 정보를 바로 우리 면역세포에 전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뭐 조력세포라고 하는 면역계 사령관이라는 이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암세포를 직접 찾아서 이 죽이는 이 직접적으로 세포 독성 세포들이 있어서 죽이는 세포들이 발생하게 되죠. 평상시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이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암세포를 단시간에 발견해서 죽이고 암의 발병을 막아주겠지만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요,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더라도 제대로 감시가 안 되거나 죽이지 못하면서 사실 암이 발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주제 공개하고 주제 공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암을 부르는 활성산소를 줄여라입니다. 활성산소가 암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면역력하고 활성산소는 연관이 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연관이 아주 큽니다. 우리 현재 지금 밝혀진 질병이 약 36,000여 종이 되는데요. 이 중에 90%가요,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대사산물이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이 활성산소가 그냥 나가주면 다행인데 이게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만성 염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활성산소고, 이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야지만 만성염증도 줄어드니까 만성염증이 원인이 되는 암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럼. 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해주는 이 급성염증과 달리 이 만성염증은요,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자각 증상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기 쉬운데요. 특히 암 발병의 약 25%가 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이 활성산소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겠네요. 암 발생의 약 25%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주변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아야 나도 발견돼서 치료받고 저 얼마 전에 수술 받았어. 뭐 지금 괜찮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봤는데 네.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암은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2019년 국감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1999년에는 10만 명 정도였던 암 환자 발생수가요, 20년이 지난 2019년에는요, 무려 25만 5천 명으로 무려 2배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또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는 또 달리 2021년에 한국인의 사망자 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27%는 무려 암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독 영상을 좀 살펴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그렇죠. 암이라는 건 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일단 운동 열심히 해야 될 테고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될 테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두 가지가 뭘까요? 늘려야 할 두 가지가 그리고 저 땡땡땡땡땡 있으면 뭔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줄여야 할 네 글자. 이게 과연 뭔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국인 사망률 1위입니다. 암인데 이 암 아까 앞서 보셨습니다만은 늘려야 될 게 있고 줄여야 될 게 있고 이런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죠.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발병을 막기 위해 늘려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려라. 인데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나요? NK 세포. 이거 알죠? NK세포는 그 면역력과 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자연 살해 세포 말이 좀 위험하긴 한데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이게 활성화가 잘 될수록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실제로 암 세포를 끝까지 쫓아가서 킬러, 살해하는 그런 면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 별명이 암 세포를 잡는 CCTV다 이런 말입니다. 오, 든든한데요? 그러니까 안 세포를 봐 CCTV, 야 이거 진짜 이름 확실한데 이거. 네. 네, 그렇죠. 이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 활성도를 비교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으면요, 공격성도 높아져서 암세포와 맞서서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저하가 되어서 NK세포 활성도가 낮게 되면 암세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암을 유발할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암 환자들이 면역세포 활성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암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세포, 그러니까 NK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NK세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암세포가 생겼을 때 팍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그냥 암이 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경우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면역세포의 활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높게 되면 이 공격성이 높아져서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게 되지만요. 면역력이 낮아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암세포가 이 활동 영역을 이제 넓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암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저 저금통이 우리의 신체라고 하고요. 공깃돌을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인도요, 매일 저렇게 많은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저런 식으로 암세포가 꽉 차게 됩니다. 이때 저 아래쪽에 보이는 뚜껑을 우리 NK세포 활성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NK세포가 딱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저런 식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신체에서 나가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근데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쌓이게 되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돼서 이거 진짜 활성도를 높이는 게 암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뭐 힘내라, NK세포 힘내 이런다고 해서 활성도가 올라가진 높아지는 않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활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힌트는 실은 아까 살짝 나왔습니다. 이 NK 세포는요, 우리 몸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면 NK 세포의 활성도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 NK 세포의 활성도 역시 좀 저하가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이 면역력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건강 얘기할 때 면역력을 빼놓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지금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단지 그냥 몸이 으슬으슬하고 아우 요즘에 왜 이렇게 자주 이래? 왜 이렇게 피곤해? 이러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뭐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면도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뾰루지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뾰루지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발 쪽에 잘 보이지 않던 뭐 이게 갈라짐이 생기고 이러면 이때 저는 면역력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목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하면 그치.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어떨 때 내가 좀 면역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특히 중년 이상의 경우라면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면역력 저하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세어보실까요? 자,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었다. 팔다리는 가는데 복부에 살이 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자, 수족 냉증이 심하다. 불면증이 생겼다. 자, 만약에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거 뭐 복부에 요즘 자꾸 살찌는 거 같고 소화 문제가 생기고 어쩔 때 손발이 차요. 수족냉증. 아직 불면증은 없어. 3개야. 그럼 개요. 나는 걸리네요. 진짜 저는 한 개거든요. 수족냉증. 저도 한 개, 저도. 이거 보니까 요즘에 뭐 살쪘다 또 뭐 복부 뭐 소화 관련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만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 고지혈증이나 당뇨, 관절염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이 대사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면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또 그 자체로도 염증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한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수족냉증이라 그래서 손발이 찬 이 경우들이 생기거나 혹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 피로 물질이 제대로 해소를 못 시키면서 노폐물이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또 중년 이후에는 이 노화로 인해서 신진대사와 장기 기능이 약해지면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능 또한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면역력 증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NK세포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국내 연구팀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해봤다고 합니다. 성인 7천여 명을 대상으로 NK세포 활성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NK세포 활성도가 낮을수록 백혈구와 호중구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림프구 수는 서서히 감소했으며 염증 지표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NK세포 활성도가 정상 이하이거나 매우 낮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NK세포 활성도가 낮을수록 체내의 염증 반응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NK세포가 결국 면역력을 얘기하니까 염증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해당 연구팀은요, 면역력과 이 염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염증 지표와 그리고 NK세포의 활성도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연구팀은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은 그룹은, 그러니까 시원찮은 그룹은 염증 수치가 높고요. NK세포 활성도가 좋은 그룹은 이 염증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즉, 암이나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없애주는 이 면역세포, 대표적인 이 NK세포가
염증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 면역력과 염증과의 관계를 조절을 해서 NK 세포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염증 관리인데요. 염증을 줄여서 NK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줄여야 되는 것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앞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활성산소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암 발생의 약 25%가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이 활성산소를 더욱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염증 수치가 떨어진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큼 암과 같은 질환을 막고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종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통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만성염증 증상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면역 검사와 함께 체계적인 염증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암을 막기 위해서 늘려야 할 건 이제 면역세포의 활성도고 반대로 줄여야 할 건 활성산소다. 이건데 그럼 늘려야 할 한 가지도 좀 마저 알아볼까요? 네, 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 늘려야 할 이 두 번째는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는 사실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육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다가 80대에 이르면 30대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화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의 같은 이런 대사 질환들이 생길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사망 위험 또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근육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관리 잘해야 된다. 이건 뭐 알고 있는데 참 이게 힘든데 네. 근육하고 암하고 이게 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열의 약 4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근육이 줄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암 발병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보다도 여성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50에서 64세 중년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6.5%나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 근육이 감소되지 않도록 평소에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육을 잘 지키는 게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또 지금부터 근육을 잘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좀 함께 하시죠. 제가 김대한 선생님. 오늘 최영 MC님과 네. 한번 해볼까요? 아니 내 뒤에다가 그래서 이거 준 거예요? 이게 뭔가 하셨죠? 아니 뭔가 밴드예요, 고무줄. 이게 근육이 이 중년 건강에 가장 중요한데요. 심지어 이제 중년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네. 근육 적금이 있다. 이런 말씀. 근육 적금. 선생님 너무 나가셨어요. 이렇게 좀 오시면 아, 여기로 와야 네, 조금 앞에서 아, 저희가 내가 좀 모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재영 MC님 근육 운동 좋아하십니까? 근력 운동? 그거 저 힘든데 반복해야 되니까 맞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잘 안 돼요. 맞아요. 일단은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혹은 헬스장에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힘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숨이 안 차면 운동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근육 운동은 힘든 데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뻐근할 이게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좀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한 이걸로 뭐 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밴드.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래요? 이게 세트로 사시면 5,000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큰 근육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는 등. 네. 등에 등세모근이라는 이제 의학용어로 트라페지움이라고 하는 이 근육인데 그걸 한번 자극하는 운동을 한번 시작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양쪽 끝단을 밴드를 잡으시고요. 줄넘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고요. 어깨 넓이로 가운데쯤을 밟아서 내가 조금 근육 운동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밴드를 몇 번 좀 감아주시면 이 강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무릎을 구부리고 고관절을 이렇게 접은 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허리를 좀 만들어준 다음에 이 손을 등을 이렇게 수축을 좀 해주면서 옆쪽으로 제가 좀 옆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옆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팔꿈치가 등에 붙는 듯한 느낌으로 팔꿈치가 이게 등에 이렇게 붙는 듯한 느낌 이러면서 견갑골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등에 있는 이 등 세모근과 이 견갑근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로우 할 때 바벨로 많이 해서 이제 바벨 로우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등 근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이거를 되게 뭐 5세트, 뭐 3세트 이런 얘기 하는데 밴드는 정확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까지 마지막 세트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발발발발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뻐근해 오는데요? 네. 어. 허리를 조금 더 숙이시고 네, 이렇게. 팔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슴 근데 쪽으로. 여기 이렇게. 허벅지가 더 아파.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큰 두 번째로 큰 근육 바로 엉덩이 근육 중에 중둔근이라고 있어요. 이게 고관절을 잡아주고 자세에 예쁜 자세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 앉아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밴드를요 허벅지 밑에 이렇게 한 바퀴 이제 감아주십시오. 이렇게 감아주시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꽈서 이게 풀어지지 않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꼬셔서 이게 한쪽으로 좀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 끝단에 너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드실 겁니다. 근데 힘이 좋으시니까 의자 끝단에 살짝 앉고 이렇게 다리를 밴드로 모은 다음에 지하철 쩍볼람이 되는 거예요. 쩍볼람.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리를 쭉 벌려주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고요. 발까지 함께. 아, 네, 발까지 힘들 함께 텐데. 그러니까. 쭉 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이 밴드를 잡아주셔야 조금 더 유지가 좀 잘 됩니다. 너무 쪼였어. 네, 걱정이 되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리를 함께, 네, 다리도 발까지 그렇죠. 함께. 오. 아, 좋습니다.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요,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실은 남성분보다 골반 크기가 좀 넓기 때문에 골반의 유연성이 좀 기본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데 남성분들은 중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힙, 엉덩이 근육인데 이게 고관절을 벌어줄수록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 역시 힘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트를 할 때 이게 바들바들 느낌이 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세트는 대개 한 3세트 정도 하는데 세트의 마지막 운동은 힘들 때까지. 그래서 이제 등 했죠. 그리고 우리가 엉덩이, 네. 둔부 했죠. 그다음에 무릎. 등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등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릎인데 이번엔 무릎을 담당하는 이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머리가 4개 있다고 해서 허벅지에 있는 4가지 근육이라고 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방법은요. 밴드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시고요. 이쪽 발에 그냥 끼십시오. 이쪽 발에 반으로 접어서 끼시고 한 3-4번 정도 이렇게 좀 꽈주세요. 이렇게 그냥 돌리기식이만 하면 됩니다. 돌려서 반대쪽 발로 여기를 잡아주세요. 한번 꽈은 거를, 한번 이렇게 꼬신 거를, 예,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밴드를 든 채로 발목에 감았던 다리를 앞쪽으로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아, 이거 헬스클럽에서 하는 네. 거구나. 이거 이제 렉 이스텐션이라는 이게 운동을 중요하더라고요, 이 운동이. 밴드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허벅지에 자극이 딱 오시죠? 네. 이 대퇴사두근. 요건데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왼쪽 무릎이 산에서 내려올 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운동을 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저 그냥 스틱 없이 내려와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게 여기. 대퇴사두근이 이제 그 슬개골 주변에 무릎 관절을 요게.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 차듯이 네. 이렇게 하면 좋고요. 마무리로 간단하게 대한민국 모두가 해야 되는 운동 단 하나 꼽아버리면 스쿼트인데요. 집에서도 이제 스쿼트를 줄넘기 하듯 잡고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이렇게 등에 한번 책가방 매듯이 밴드 이렇게 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쿼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 밴드로 헬스장을 가지 않고 야.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야, 이거 밴드 하나만 있으면 이게 되네요. 네, 아주 효과적이고 전신을 다 네. 두루두루. 오늘 저희가 등 했죠. 그리고 무릎도 했고 둔부도 했고 스쿼트까지. 아, 이거 잠깐 했는데도 뻐근해요. 근육 운동도 해야 되겠다. 요거 하나 해서 요거 가져와도 되나? 아,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뻐근한데요. 도움이 되죠, 실제로 네, 해보시니까? 도움이 돼요. 네. 이게 밴드 또 하나 사두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요. 네. 집에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꼭 운동 습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건강 비법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뭔지 알아봐야죠. 차 박사님. 예, 활성산소를 줄여서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이것! 오늘의 건강 비법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잘 알죠? 근데 글루타치온 하면 피부 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글루타치온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피부색을 결정한 이 그 멜라닌 이 수치를 낮추고요. 그리고 잡티와 주름을 없애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 글루타치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그 피부가 손상된 피부 모델에 인지질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산화 과정 및 염증이 감소하고요,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글루타치온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효과는 바로 이 항산화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력이면 산화를 막는 능력인데 이게 면역력이나 암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항산화력 실질적으로 콕 집어 말씀드리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항산화력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 또는 항산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2주간 투여해 봤더니 면역 기능이 최대 400%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면역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몸속의 염증을 조절해서 이 면역 반응을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암과 같은 이 악성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막아주고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을 항산화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내 몸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참 몸속에서 많은 게 없어지잖아요. 일단 뭐 뼈에 있는 칼슘도 없어지고 혈관이나 근육도 없어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기능도 쇠퇴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의 양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봐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요, 지금 투명한 물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우리의 신체라고 하고요. 한쪽에는 글루타치온을 넣고 한쪽에 넣지 않았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항산화력이 떨어진 곳은요, 이렇게 검은색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오염이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면역력이 높은 몸 같은 경우는 저렇게 활성산소 같은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와도 우리 몸이 알아서 제거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력이 높은 몸이 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앞서 본 영상처럼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글루타치온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글루타치온이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요, 우리 몸에서 해독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간입니다. 간에서는요, 노폐물과 독소의 70% 정도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의 기능이 만약에 좋지가 않다면 이렇게 독소나 노폐물을 잘 해독시켜서 배출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세포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상태라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간 손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간에 오염된 노폐물로 가정한 솜을 붙여놨습니다. 저게 다 이제 오염된 노폐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을 탄 물을 한번 뿌려보면요. 한번 봐보시면 어떤가요? 독소가 제거되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이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관인 간의 기능을 도와서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암을 극복한 오늘 주인공의 사연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평범한 주부에서 가수로 변신한 시니어 걸그룹 욜로의 멤버 중 한 명인데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들어볼까요? 이른 아침 하천 산책로에 매일 발도장을 찍는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걸그룹 활동하신다 그러는데 시니어 맞으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50입니다. 제가 24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26살,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 22살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 나왔어요. 요즘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오후에는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저 운동하러 나왔어요.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젊음과 미모, 건강을 모두 잡기 위해 매일 30분씩 조깅하는 습관을 들여 체력을 기르고 있답니다. 요즘 바빠서 솔직히 운동을 자주 못했는데요. 틈틈이 이제 걷고, 네, 계단으로 움직이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네, 생활 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인 씨가 이토록 건강을 챙기는 이유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형님! 운동하고 온 거야? 네. 안 더웠어? 좀 덥네요, 운동하니까. 형님, 물 한 잔 주세요. 들어와. 자, 물 한 잔. 더워. 각별한 사이 같은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큰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의 큰형님의 부인. 큰형님이십니다. 동서 관계. 네, 동서 관계예요. 보통 이렇게 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좀. 네, 저희는 친한데 남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뜻이 잘 맞아요. 뜻이. 되게 케어하고 매사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랄까 그런 동서예요. 다인 씨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36살 때 첫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갑상선에 약간 암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암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가족력이 없어요, 암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놀랐고 또 제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 걱정이 심했고 충격이 컸어요. 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의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남았는데요. 그때 원인이 뭐라고? 그때 당시에 뭐 아이들 키우고 제 몸 관리는 안 하고 면역력이 아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저희들은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갑상샘 암을 이겨내면서 평범한 주부로 남은 인생을 보내긴 아쉽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꿈을 펼치고 있다는 그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데 그건 뭐죠? 네,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거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저는 매일 챙겨 먹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 재발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되는 음식을 챙겨 먹는 식습관도 갖게 됐다죠. 초간단 연어찜 샐러드 할 거예요. 다인 씨만의 건강 레시피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채 썬 양파를 접시에 깐 다음 연어를 이불 덮듯 올려줍니다. 후추로 간을 살짝 해주고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어와 궁합이 좋은 파프리카와 레몬, 양파를 더해 랩으로 씌우면 준비 완료. 이때 구멍을 살짝 뚫어주는 게 포인트.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아, 얼마나 익히면 된다고요? 7분이요. 재료만 있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 연어찜 샐러드. 연어는 오메가3, 비타민 E와 D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혹시나 탈이 날까 싶어 연어를 날것으로 먹기보단 익혀서 먹는다는 다인 씨. 형님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야채랑 생선이랑 어울려서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맛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연어찜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편 동서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는 형님. 갑자기 수건을 건네주는데 아니 지금 이거 뭐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 우리 형님이 항상 스트레칭 체조 가르쳐줘요. 우리 형님 원래 체육과 선생님으로 무용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항상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가르쳐줘요. 자, 여기 수건 하나를 네. 여기 허벅지 사이에 끼워. 왼쪽으로 가면서 숨을 후.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말고.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이거 형님한테 배웠으니까 집에서도 자주 해봐야겠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는 두 사람. 콧바람도 쐴 겸 집을 나섰는데요. 데이트 한번 해볼까? 형님 오늘 데이트도 하고 우리 피로도 확 풀어요. 무슨 피로를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제가 좋은 데 발견해놨어요.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처럼 스케줄이 없을 땐 주로 형님과 시간을 보낸다는데 이곳은 요즘 이색 데이트 장소로 인기인 조교 카페? 여긴 왜 오셨대요? 목욕이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해지니까 형님하고 같이 체험해보러 왔어요. 조격을 하며 묵힌 피로도 풀고 하루를 마무리하러 왔다는 것. 매일매일 건강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5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멋지게 살고 동안도 잘 유지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올린 다인 씨의 건강 그래프. 상승세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항산화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글루타치온이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항산화 성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존재하는인데. 근데 어째서 이걸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이가 들면 일단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혈관이나 근육이나 관절 같은 기능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항산화 효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 또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40대 이후 급격하게 생성량이 주는데 60대 이후에는요. 20대에 비해서 약 50% 이하로 줄어드니까 나이와 함께 점점 줄어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크다.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 질환이 있다. 자다가 자꾸 깨는 등 숙면이 어렵다. 슬프네요. 살이 잘 찐다. 아무리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피부톤이 어둡고 칙칙하며 기미, 잡티, 주근깨가 늘었다. 이러한 증상들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 항산화제,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닐까. 글루타치온 보충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몇 가지 다 걸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도 아예 없어. 아니 지금 증상을 들으니까 네. 마음이 좀 급해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앞에 가루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뭐 맛을 본 다음에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맛있어요. 네. 달달해. 옛날에 하면서 좀 달죠. 네, 새콤한데요. 네. 달달한데. 침 나와. 새콤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항산화력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니까 글루타치온 보충을 좀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싶어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글루타치온으로 체내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중금속에 중독된 50대 남성 환자에게 글루타치온과 중금속 치료제인 EDTA를 함께 투여했을 때 중금속 중독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제와 글루타치온을 함께 사용했을 때 독성 물질의 해독 작용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화 독소인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병들고 늙게 하는 만큼 굉장히 해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반으로 길게 자른 2개의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만 글루타치온을 섞은 물을 바르고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경과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이 가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갈변 현상이 일어났지만요. 네, 글루타치온을 바른 가지는 표면이 처음과 거의 비슷한 걸 보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대사 과정 중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 제거가 어려워지면서 노화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챙겨 먹을 때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글루타치온을 챙겨 드실 때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인지질이 잘 코팅되어 있는지 인지질 코팅 여부입니다. 네, 인지질은요, 당지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생체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인을 포함하는 지질의 일종인데요.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장까지 잘 도달해서 흡수율을 보다 높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요,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하고 코팅이 되지 않은 일반 글루타치온을 비교했을 때 그 코팅이 된 경우가 약 100배 정도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결과에서는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2회씩 인지질 코팅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을 씌워서 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인지질 코팅 글루타치온이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까? 네, 인지질 코팅 글루타치온의 경우 인지질 자체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세포막을 열어서 세포막 진입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산과 같은 물질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쉽습니다. 더욱이 고분자 물질인 글루타치온은 덩어리가 큰 물질이다 보니 무사히 장에 도착을 했다고 해도
분자량이 커서 세포에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지질 코팅 글루타치온은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잘 되면서 생체 이용률 또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루타치온 또 다른 효능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글루타치온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뇌는요, 우리 몸속에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기관인데 비해서 산소를 소비하는 양은 20%로 굉장히 높은 산소를 소비합니다. 산소의 소비량이 많은 만큼 그 속에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뇌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뇌 건강을 지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년 이후에 가장 두려운 질환이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글루타치온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글루타치온은 뇌의 다양한 부위에 분포를 해서 이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활성산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이제 방어막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및 알츠하이머성 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뇌를 건강한 노인의 뇌와 비교를 했더니 이 글루타치온의 비율이 다르다. 즉 글루타치온이 경도인지장애, 치매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부족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뇌 속에 있는 이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글루타치온 보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그 활성산소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없애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게 되면요, 고혈압과 비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글루타치온 하면 그 피부 건강 가장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뭐 미백뿐만 아니라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몸속에 이런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이 피부 세포 또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름은 늘고 탄력도 잃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20대부터 50대까지 건강한 성인 5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결과를 봤더니 주름은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4주간 또 글루타치온을 섭취해 봤을 때도요,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의 이 멜라닌 지수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막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요? 일단은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기에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으로 먹었다 그러면 내 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소화 흡수 과정을 토대로 해서 흡수가 돼서 혈관을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흡수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글루타치온이 먹게 되면 위산이나 담즙산에 해서 소화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인지질 코팅 같은 보호막을 갖고 있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시는 것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항산화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위아래로 기승입니다. 중부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제주에서도 강수량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경기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뜨겁겠는데요. 서울은 34도,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과 호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도 본격 장마철에 돌입하겠고요.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장마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요.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군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하지인데 또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가 오거든요.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비도 내리는 만큼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